네, 스타분들이 오늘 즐기하셔서 카메라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카초를 연출한 배종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철의 영남역 맡은 염혜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빛과철에서 은영을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주 연기한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빛과철은 제21 전국제영화제 한국 경쟁부문에 선정됐던 영화인데요. 사실 그 다른 한국 경쟁 영화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상영을 했었는데 빛과철만 상영을 하지 않았고 이번 상영보다 전에 있었던 상영 때 처음으로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서 대중에 공개되는 셈인데요. 좀 뭐랄까 감독님에게 처음 공개하는 심정이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그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온라인 상영을 하지 않고 이제 장기 상영으로 극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상영을 해서 좀 더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는 게 어떨까 그런 거 고민을 하긴 했는데 뭔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처음에 의도를 좀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극장에서 좀 첫 상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셋 배우들이 좀 반대도 많았는데 특히 염혜란 선배님이 되게 옛날 사람이라고 네, 놀리셨는데 조금 옛날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극장에서 첫 뭔가 경험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이제 전국제영화제 장기 상영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가지고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질문과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부탁드리고 또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니까요. 배우님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해주시기 전까지 좀 기본적인 질문들을 좀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제 필수 불가결한 질문인데요. 빛과철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빛과철은 그 사실 인물에서 좀 출발하려고 했어요. 희주와 영남이라는 이 두 인물을 좀 오랫동안 좀 품어왔고 이 인물들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각각 좀 양 극단에 대립하는 그 두 인물이 어떤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희주와 영남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지점이 많았고 그 희주와 영남이라는 그 두 점을 만들고 그 박지우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은영을 중간에 두고 그 세 인물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아주 간략한 개괄만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염혜란 배우님은 이 영화를 제21 전국제영화제에서 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또 새삼스럽긴 하지만 영광의 수상에 대한 소감? 네네.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로 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상을 받은 건 좋았는데 개봉을 하니 모든 분들이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렇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상영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도 몇 개 봤는데 제가 받은 게 정말 너무 좀 송구스럽고 그럴 정도로 좋은 연기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좀 부끄럽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김시은 배우님께서도 사실 이 영화에서 주된 시점을 제공하는 사실상 이제 주연 중에 주연인 셈인데 희주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임하셨고 또 일단 거기까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 임하셨는지.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제의를 해주시고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이 시나리오를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과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박지우 배우님 이제 우리는 벌새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 벌새 이후에 이 영화에 참여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 간략하게. 저는 일단 은영 역할 자체가 되게 진실과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 또 대본을 딱 읽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감독님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 씬마다 은영이가 어떤 감정이었고 또 뭐가 목적이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기왕 얘기를 하신 김에 좀 훅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매 씬마다 이제 그 각기 부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 영화 전체와 은영이라는 인물의 어떤 본질 이런 걸 파악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 영화의 본질 또는 은영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었나요? 일단 은영이라는 아이 자체는 되게 외로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엄마는 병간호를 한다고 또 엄마 나름대로의 삶에 지쳐 있고 저는 여기 영화에서는 안 나왔지만 대본에서는 은영이는 되게 잠만 자는 학교에서 잠만 자는 유령 같은 아이라고 나왔었는데 그런 아이가 아빠가 저렇게 누워있는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해보니까 되게 희주 언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라도 조금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경솔한 행동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언니한테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독님? 맞습니까? 네, 뭐 맞고 아니고의 문제라기보다 박지우 배우님은 이제 저렇게 생각하셨고 저랑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속의 의미를 갖고 나중에 이제 어딘가로 사라지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금 관객분들이 정말 이렇게 열정적이셔서 질문이 지금부터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화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지구하면서 일단 관객분들 제일 먼저 질문을 올리신 분들을 존중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실현이 어렵습니다. 배우분들 얼굴 뵐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가 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코로나 이거 코로나이라서 얼굴은 그렇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요. 영화 제목이 왜 빛과 철인지 궁금합니다. 영화 제목은 블랙라이트더라고요. 네, 빛과 철이라는 제목은 사실 과연 이 영화에 어울릴까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지었던 어떤 의도는 그 이제 첫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차가 어떤 헤드라이트의 어떤 두 불빛이 만나서 부딪히고 어떤 차와 차의 어떤 육중의 어떤 철 그런 느낌들이 부딪히고 그 빛과 철이 부딪힌다 어떤 이 희주, 영남, 은영 이 세 인물을 최초에 만나게 만든 어떤 이 영화의 발단이 되는 그 사건 그래서 좀 빛과 철이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그래서 좀 이 제목을 그대로 가는 게 맞나 그런 고민도 많았는데 그 오프닝 장면을 좀 찍고 나서 뭐 가도 되겠다 이 느낌이 뭔가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영재인 블랙 라이트라는 제목은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해외 배급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블랙 라이트라는 제목을 좀 정했고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라이트라는 어떤 빛 그리고 보통 빛이 하얗지 않아요. 어떤 하얗지 않고 좀 검은 빛 그런 어떤 두 상반된 요소들이 그런 만나는 그런 것들이 좀 영재로 좀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블랙 라이트라는 제목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사실 이 이제 영화를 놓고 가장 몇 차례 인터뷰에서 똑같이 이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배우들 간에 이제 좋은 연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전에 미팅을 하지 않고 사전에 만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서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어떤 감정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감독님 여기도 잠깐 말씀하시고 배우님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분들을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분들을 다 이렇게 모셔놓고 보니까 이 배우들을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처음에 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어떤 배우라도 좀 리딩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런 연기를 좀 원하지 않았고 배우들이 어떤 감정적인 준비는 하되 어떤 대사에 대한 그런 지문에 대한 그런 연습 준비는 하지 않기 원했었고요. 그래서 리딩을 하지 않은 대신에 좀 많은 대화들을 나눴고 이제 그게 저랑 이제 뭐 배우들 단독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배우들을 굳이 만나고 싶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서로 친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인간적인 감정이 연기에 묻어나지 않게 좀 바랬었고 그래서 그 사실 살짝 지나가다가 한 번씩 얼굴 보긴 했는데 그때 약간 미묘한 어떤 긴장감이 좀 흘렀었고 이제 희주 영남의 인물들은 이제 영화의 중간에 나오는 어떤 한 시간쯤 나오는 탈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마주보는 그 장면을 찍을 때가 이제 염혜란 배우님과 이제 김시훈 배우님이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적대감, 증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리고 있어서 그날 좀 에너지가 좀 많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는 나름 이런 선택을 하길 잘했다 그런 좀 뿌듯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배우분들의 생각도 다르실 수 되게 있어요. 잔인한 감독님의 연출 방법인데요. 어떠셨나요? 감독님이 좀 순해 보이는데 되게 독한 분이시더라고요. 또 계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정중하게 물어보셨어요. 만나겠느냐, 만나지 않겠느냐. 배우님이 뜻을 따르겠다 해놓고서 사실은 다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안 만났으면 하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교정장애가 있어서 둘 다 괜찮다. 안 만나도 그 시너지가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것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또 계산해서 나오는 에너지도 또 있으니까 좀 만나서 상의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도 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안 만나겠다고 해서 이제 계산에 의해서 이제 안 만나게 된 거예요. 안 만나게 됐는데 그 장면을 찍는 날 이제 저희 둘이 진짜 왜 묻어둔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내느냐 하는 그 장면을 처음 만나서 하는데 그날 솔직히 시은 씨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마상을 입고 갔어요. 제가 진짜 저 배우가 날 싫어하는 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정말 나한테 좀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독한 기운을 저한테 막 뿜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첫 촬영이었거든요. 시은 씨는 한참 촬영을 하고 저는 그게 첫 촬영이었는데 첫 촬영도 너무 어려운 씬이 걸려서 감독님을 욕하고 있었는데 시은 씨도 저한테 막 독한 기운을 뿜어내니까 그날 진짜로 시은 씨가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계산 많으신 감독님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자기가 시은 씨한테는 따로 얘기하기를 절대 염혜란 선배님의 기분에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싶어서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되게 첨예한 에너지들이 부딪히는 장면이라 만약에 그 계산들이 잘 나왔다면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상대방인 감독님은 뭐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물어보시긴 했는데
먼저 자기의 생각에는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저 괜찮다, 감독님이 그거를 원하시면은 괜찮은 방법 같다 라고 했어요. 감독님은 저희가 막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독님이 되게 강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혜란 선배 같은 경우에는 매체로 많이 이제 제가 봐왔고, 사실 매체에 나오시기도 전에 제 연극을 이미 2편인가 3편을 제가 봤었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너무 익히 이제 알고 있었고, 너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고, 근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니 너무 죄송하면 실제로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 이제 혜란 선배 와도 막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반갑고 막 얘기 막 너무 하고 싶은데 막 꾹꾹 참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에 대해서 폭로할 게 있으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 이렇게 덧붙이자면, 이제 제가 이제 촬영 전에도 이제 만나지 않기로 원했었고, 사실 촬영 때도 별로 친해지고 싶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배우들끼리 밥 한 번 먹은 적 없거든요, 영화 찍는 중에. 근데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영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배우분들이 자주 볼 기회도 생기고 이제 만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부쩍 친해지셨어요. 근데 친한 건 좋은데 제가 가끔씩 이게 되게 뭔가 낯설 때가 있어요. 되게 저렇게 적대감을 뿜는 배우들이 되게 언니 이렇게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저 혼자 좀 어색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지우- 저도 죄송해요. 덧붙이자면은 그 씬을 끝내고 또 이제 좀 풀렸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또 계속 이제 붙는 장면이 많고 대기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너무 막 수다도 사실 감독님 원래 많이 떨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막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서 그 뒤에 또 막 연기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좀 힘들었어요. 너무 사람 자체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박지우 배우님 비슷한 상황. 저 또한 감독님께서 저한테 뭐 이렇게 배우님들과 한번 만나서 대본 얘기를 하든지 어쨌든 자리가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진짜 답정너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도 저 염혜란 선배님과는 모녀지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친한 모녀지간 아니잖아요. 그냥 되게 정말 미묘한 톤으로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그래서 안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시은 선배님께도 제가 일방적으로 저만 이 존재를 아니까 영화 속에서도, 그래서 그게 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감독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연기를 하시기에 좀 이 영화의 감정이 좀 배우로서는 벅찬 리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거의 쉴 틈 없이 배우를 그 긴장감과 어떤 그 거친 호흡으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염혜란 배우님 연기를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 조절을 하셨습니까? 조절하라기보다 너무 어려운 연기고 힘든 연기인데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약간 배우로서의 어떤 희열도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못 보여드렸던 모습, 그리고 또 여자 배우 2명, 3명도 있지만 뭔가 그 대결 구조가 끝간데까지 뭔가 가게 만드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작품을 만난다는 희열 있잖아요. 그 감정을 연기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감정을 연기한다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인물을 만난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많이 했지만 그런 인물들을 많이 만났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사건의 중심을 가지면서 깊이 있게 내면을 계속 파헤쳐가는 인물을 만난다는 게 좀 탐구하는 기쁨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점도 좀 있었어요, 이 작품이. 네, 그래서 조절하기보다는 조절은 감독님이 하실 거고 이제 저는 어떻게든 끝간때까지 보여드려야 뭐 조절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랬던 것 같고 영남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냥 슬픔이라기보다 좀 지난한 슬픔이고 오래된 슬픔이고 그리고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기약 없을 때잖아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너무 좀 힘들었어서 인물을 연기하기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 또 기쁨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감독님께 여쭤보는 질문 같은데요. 좋은 영화와 배우님들의 좋은 연기 잘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인물들의 얼굴에 정면으로도 측면으로도 강한 조명을 비추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의도를 담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조명이나 어떤 인물의 얼굴을 담을 때 좀 뭔가 소프트하게 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좀 강렬하게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밝은 면, 어두운 면 이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어떤 배우들이 가진 어떤 양면성 사실 인물들이 단선적 인물이라기보다는 되게 양면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고 그런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좀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의 이제 그 큰 줄기를 잡는 질문을 하기 전에 사실 배우님들 얘기할 때 제가 당연히 여쭤봤을 것 같은데 딱 그걸 지적해 주시듯이 어떤 분이 배우분들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왔는데 어쨌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당연히 배우들이 연기력이 되게 중요한 그런 시츄에이션이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배우님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했다기보다 제가 선택을 받은 거죠.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1순위로 생각했던 다 배우분들이셨고 과연 이 배우분들이 다 해주실까 그런 걱정도 많았는데 제 어떤 요구에 응답을 해주신 거고 이 배우들을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전에도 분명히 훌륭하신 연기를 해오신 대단하신 배우들이지만 이 배우들이 좀 보여줬던 기존의 어떤 모습과 좀 다른 그런 좀 낯선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 이야기가 좀 힘을 받는다. 이 인물들이 염혜란 배우님, 박지우 배우님, 김신 배우님이 영화에서 등장했을 때 저 배우가 저렇게 행동하겠거니 저 배우가 또 저런 어떤 게 흘러가겠거니 그런 것들을 예상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가진 어떤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 배우들이 기존의 어떤 모습과 조금 다른 낯선 모습 그런 것들을 보았고 포착했고 좀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좀 궁금한 건데 배우님들이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부탁을 드렸을 때 응답하게 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짜로 지금? 네, 정말 궁금한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시나리오가 먼저 이제 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감독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글을 이제 읽었는데 사실 너무 이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까 선배님이 말한 것처럼 배우로서 되게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동시에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뭐라 해야 되지?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처해진 상황을 떠나서 이제 영화라는 거나 어떠한 거에 있어서 흥미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끌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동시에 또 이런 좀 힘들었고 이 시나리오를 보는데 마음이 그냥 인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감독님 미팅 하기 전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시나리오 보고 그러고 이제 감독님 만났는데 또 확신이 들었어요. 감독님도 되게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확신을 주셨고 감독님 약간 한숨 놓으시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 은영이라는 캐릭터가 두 여성분들 사이에서 은영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사건이 전개가 되고 또 계속 발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영을 연기하는 제 모습이 또 궁금해지고 또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과 동시에 또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영 캐릭터를 좋아하게 됐어요, 보면서. 그래서 또 감독님과 미팅하면서도 은영을 이렇게 파악할 때 감독님께서 제 안에 날카로운 면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말씀에 내가 이런 면들을 또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글이 너무 좋았고요. 글이 정말 뭔가 약간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파면 팔수록 뭔가가 더 깊어지는 얘기가 가지는 얘기들이 너무 좋았고 주인공이라서 했습니다. 주인공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네, 좋았고 특히 또 여자 얘기라서 또 좋았고요. 그 여자 얘기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뤘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님 한번 만나뵈야겠다. 그래도 글이 좋아도 또 감독님 이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뵈러 갔는데 뭔가 약간 옆에 계시니까 큰 칭찬은 안 되겠지만 약간 느낌이 뭐였냐면은 끝간데까지 연구한 사람의 어떤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누구보다도 이 작품에 대해서 고민했어. 뭐든지 물어봐. 뭔가 이런 자신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모르는 거를 뭔가 포장하거나 뭔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겉멋 같은 게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이제 배우님들과 이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들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본 뭐 한국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각각의 연기뿐만 아니라 연기의 밸런스가 이 정도로 훌륭한 영화는 거의 드물다고 보기 때문에 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거의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단답형, 빨리빨리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다고 하니 또 질문을 빨리빨리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답하실 수 있는 분이 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감독님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라니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라니가 그 관련해서 이제 은영이 도대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만큼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또 많은 분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고라니에서 그 은영의 눈빛을 읽어보았거든요. 고라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라니 마지막 장면의 고라니 얼굴에서 좀 은영이 생각나길 바랬어요. 사실 이 고라니에게도 이제 전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고라니가 이제 영화 중반에 등장했던 고라니의 어미라고 생각했어요. 로드킬 당한 어미 새끼를 이제 찾아다니는 어미. 그 눈빛에서 영화를 끝내고 싶었고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이 영화는 고라니의 눈빛으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이 어떤 영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사건의 실체였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어떤 알았을 거예요. 스스로 뭔가 이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떤 거기에 어떤 관련을 했고 내가 거기에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멈추고 중단하고 뭔가
포기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만큼 좀 연약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멈추지 못하는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이 어떤 고라니라는 뭔가 인간적인 게 아닌 비인간적인 어떤 생명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비인간적인 어떤 무언가가 이들을 좀 막아서 주길 좀 바랬어요. 브레이크를 좀 세워주길 바랬고 그제서야 뭔가 이 인물들이 당신들 어차피 그 병원으로 가도 정답은 찾지 못할 거야. 근데 은영이는 어디 갔어? 왜 당신들은 은영이를 다 놓쳐버리고 알 수 없는 진실에 매달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다복합적으로 좀 고라니 눈빛에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고라니의 눈빛에서 은영이를 모아주셨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저한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박지우 배우님은 은영이 어디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설마 은영이가 나쁜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은영이가 그렇게 쉽게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나약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잠시 자기가 저지른 일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도피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숨어 있다든지 그렇게 있지 않을까? 빨리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면 상황이 다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뭐 어딘가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영화를 보신 분의 어떤 질문입니다. 영남은 남편의 뺨을 때리고 희주는 본인의 뺨을 때리는데 각각의 캐릭터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영남과 희주가 대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답답한 심정이고 너무 뺨 때리는 거가 이해가 됐었는데 감정적으로. 근데 작품적으로는 그게 이제 되게 정말 처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가해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장면 뒤에 붙어요, 바로.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연기하면서는 이제 감독님한테 이 작품을 연기할 때 좀 힘든 면 중에 하나가 그런 구조조 속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처음 밝혀서 관객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뺨을 때렸을 때 어떻게 보일까? 제 감정은 충분히 오랜 감옥 끝에 아무 대답 없는 너에 대해서 막 뭔가를 가해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드셔서 그건 오히려 관객분들한테 되게 묻고 어떻게 보이셨는지 정말 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뭐 그런 것들 조금 알고 싶긴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좀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희주가 굉장히 죄책감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고 또 동시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아둥바둥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이제 뭔가 진실을 좀 외면하고 싶고 도피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 더 깊은 마음에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야 라는 거를 막 쫓아서 이제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데 또 오빠가 이제 또 어떠한 거를 나를 위해서 숨겼던 어떠한 새로운 또 진실이 밝혀지면서 감독님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계속 이제 점점 수면 위로 내가 이제 남편한테 좀 생각했던 그런 죄책감 이제 떠오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스스로 좀 자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를 이제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있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또 그 진실을 이제 알려고 남편의 그런 정신과에 찾아가잖아요. 도대체 그 진료 기록을 보고 싶어서. 근데 거기에는 아마 내 이야기가 있으면은 너무 이제 막 두려울 것 같고 그동안 피했던 거였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서 내 스스로 그거를 이제 마주하고 싶어서 가기 전에 너무 이제 두렵고 혼란스러운 거 앞서서 또 포기하지 말고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가서 한번 보자라는 식의 좀 나 스스로 정신 차리자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감독님이. 네. 그런 복합적인 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감독님이 좀 이렇게 전체를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인물이 사실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각기 남편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100% 어떤 모르는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스스로 진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엉들린 마음을 좀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마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좀 은연중에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은영이 이름표의 핀으로 아빠의 손에 피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은영은 아빠가 깨어나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약간의 고통을 주면은 아빠가 의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피가 나니까 또 눈물을 흘리니까 그걸 가지고 강서 언니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빠가 빨리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 생각도 비슷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감상평이기도 하면서 질문인 거긴 한데 감독님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하나의 완결된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감동이 주가 되는 영화일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사건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장르적인 재미도 더해졌던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좀 덧붙여서 이 영화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장르적인 어떤 툴이 굉장히 사용된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누아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어떤 미스터리를 찾아서 계속 가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약간 물음표만이 남는 그런 좀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감독님 어떤 것을 염두에 두면서 또 장르적인 툴을 어떻게 쓰셨는지. 네, 느와르까지는 생각 못 해봤고요. 저는 이제 미스터리 구조가 이 영화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드라마적인 어떤 투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어떤 궁금증 미스터리를 출발해서 어떤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야기가 좀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해서 그날 그 남편들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했던 사건의 미스터리에서 어떤 감정 미스터리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왜 미스터리가 필요했나 하면 사실 뭐 이야기적인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 과연 이 인물들이 가진 어떤 궁금증은 결국에는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한 이제 희주가 영남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희주가 뭐 영남이 은영의 마음을 서로 실체가 아직 뭔가 뜬구름처럼 보이는 실체들의 감정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미스터리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실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둘러싸인 것들이 점점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타인이라는 어떤 사람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친하고 부모 자식이고 남편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가까운 남편 아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100%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타이밍이라는 어떤 마음이라는 미스터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다 진행이 돼도 과연 그 끝에 정답은 과연 있을까? 정답이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타인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100% 정답을 알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저는 이게 실패한다고 볼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밀고 갈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면 이 미스터리를 찾는 과정 대신에 그것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서 뭔가 영화가 끝나길 바랬고 거기서 이 인물들이 그만 이제 진실 찾기는 그만하고 뭔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까지는 모르겠지만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내도 타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군요. 좀 초반에 들어왔던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스킵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가 예산이 적은 독립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고라니 CG 이건 CG가 없는 거고 그 공장의 불 장면도 아마 CG가 아니겠냐, CG였는지요.
공정부는 진짜 같았는데 뭐 이제 고라니는 연기가 좀 인위적인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그런 대공장을 빌린다는 것도 이제 소규모 독립 영화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이런 가성비 이런 거 어떻게? 사실 공정의 불을 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공정의 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CG로 만든 거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이런 저예산 독립 영화에서 아무리 CG를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해도 좀 뭔가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한계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배우님도 알다시피 실사로도 촬영을 했어요. 되게 2번이나 컨트롤을 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만큼 촬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되게 그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고라니 장면 실제 이제 고라니를 데리고 와서 촬영했는데, 그날 마지막 촬영했는데 진짜 망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뭔가 이제 촬영을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자 수고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되게 분위기가 싸했어요. 다들 뭔가 아 망했다, 이 영화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간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편집을 해가면서 이 망한 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그래서 이제 CG팀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사실 이 영화라든가 뭐 독립영화에 불과하고 사실 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많아요. 뭐 비도 뿌리고 뭐 CG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좀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스태프분들도 정말 낮은 가격으로 이거 다 해주시고, 제가 아무리 계속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고쳐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그런 응답에도 정말 끝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나마 지금의 어떤 퀄리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제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영화를 좀 자본을 축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도 계속 그 아주 긴 질문들이 계속 들어와서 좀 곤란한데 지금 긴 질문들 읽지 못해서 아무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에게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 어느 정도 왔다 있는 것 같은데 염두에 두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더라도 감독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어떤 다른 감독님이 계신지, 그리고 레퍼런스로 삼으신 영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시가르 파라디. 네,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은 저는 엄청 좋아하는 감독이어서 항상 이제 즐겨보고 이 영화에도 많이 영향을 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도 되게 어떻게 저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 구조가 탁월할까 해서 좀 많이 보고 배우려고 했고, 하지만 뭐 제 능력의 한계상 그렇게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좀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의 위대함을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감독이고, 그래서 뭔가 도움이 많이 됐고, 배우들한테도 다 보여드렸어요. 그 시민과 나들의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어떤 지향하는 지점과 비슷한 점이 많고 좀 도움을 얻길 바랬고, 그래서 그 영화 말고도 사실 배우들에게는 다 각기 다른 레퍼런스를 줬어요. 좀 같이 뭔가 갈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 다른 레퍼런스를 줬고, 공통적인 배우 영화도 있었지만 좀 다른 레퍼런스를 좀 각기 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메란 배우님한테는 이제 옛날 영화긴 한데 나루토 미키오 감독의 흐트러지다라는 흑백 영화를 보여드렸고, 이제 김시은 배우님한테는 뭐 여러 개를 줬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스무로 야스조 감독의 아내는 고백한다, 그 영화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지우 배우님한테는 그러니까 특별한 레퍼런스에 따라다기보다 이제 아시가르 파라디, 이제 신인과 나들의 별거, 그리고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좀 차대감을 좀 받았었어요. 사실 뭐 이제야 좀 입이 풀리고 좀 몸이 풀린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시은 배우님부터. 오늘
전주에서 서울에서 상영하는 두 번째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GV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사실 너무 또 보면서 저는 현장에서 많이 헤맸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한 인물로 보여지게끔 감독님께서 많이 이제 편집에서 힘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좀 하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너무 많이 옆에서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웠고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행보도 또 지켜봐 주시고 저의 이제 다음 작품 이제 9월에 촬영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장편 독립영화인데 최창환 감독의 숨어드는 산이라는 영화를 촬영이 들어가요. 그거 차기작이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화 보러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게 오늘 본 게 첫 관람인데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보신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트위터에 리뷰 꼭 남겨주시면 제가 서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촬영 중인데 자꾸 안전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GV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빈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저희 영화가 그 북유럽에선 가장 큰 탈린 블랙나이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그 결과를 또 시작으로 해서 또 개봉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소문을 내주시면 되게 어둡고 좀 그렇지만 좀 재밌지 않았어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부분 되게 부끄럽고 그렇지만 항상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제 영화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영화니까 이 영화가 막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좋은 영화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오늘 사실 여배란 배우님이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였어요. 촬영이 되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못 오신다고 했다가 급하게 촬영이 끝나고 바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와서 결국에는 이 세 배우가 함께하는 날이 오늘 처음이고 저도 되게 감격스럽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배우가 처음 한 날 그리고 이 서울에서 상영하는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코로나 시국에 여기까지 오신 것도 되게 감사드려요. 세상 요즘에 어떤 극장이랑 어떤 관객분들의 어떤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뭐 이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직 저는 저랑 이제 같이 스태프들, 배급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개봉까지 가야지 이 영화가 마무리되고 아직 뭔가 끝나지 않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나중에 개봉을 하면 더 많은 분들과 좀 만나볼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고 사실 뭐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영화가 두 번 보면 세 번 볼수록 더 재밌는 영화거든요. 나름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많이 숨겨놨어요. 인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두 번 보면 세 번 보면 더 재밌고 나중에 꼭 개봉하시면 한 번 더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 감독님과 이 대배우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재밌는데 만약에 이제 정식 개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고 긴 시간 동안 거기까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빛과 철의 밤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